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네, 김수영님 모시고 네. 저희 연금술사 네. 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험담과 같이 네, 책장이 네. 아니라 그냥 우주로 열린 것 같아요. 네. 우주를 열어주셨죠. 예, 앞으로 열린 네. 게 아니라 하늘로 아.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돼지 만물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가 너무 힐링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진짜 최고의 방송 아니었나. 연금술사가 이렇게 좋은 책인 줄 다시 한번 어. 느꼈었고요. 그래도 전 연금술사 책보다 오히려 더 말씀이 더 좋았어요. 네, 2부가 그러니까. 남았다니 너무 신나고요. 네. 그 우리 김수영님 나온다니까 팬분이 하나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고민 이거 상담?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네. 네. 제가 애정하는 다독다독가 김수영 작가님의 콜라보라니요. 5월달에 김수영 작가님을 북콘서트에서 봤었는데 너무 기대돼요. 질문드릴 게 있어요. 저는 27살이고요. 1년 정도 공시를 준비하다가 좌절을 맛보고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독립을 준비 중이에요.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둥지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독립생활이 상상이 안 되네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혼자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독립을 앞두고 주실 만한 팁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든 단소리든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김수영 작가님 순산하시고 다독다독 잘 듣겠다고 하십니다. 네. 네. 일단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아까 제가 독립하면 그냥 잘 살면 되는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도 막 두렵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비행기표 끊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이분도 그냥 그 직방에 들어가서 방부터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을 구하고 그 다음 네. 단계로 이사를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하나씩 마련하면서 닥치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이거를 막 뭐 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결국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생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어느 길이든 아무 길이나 가세요. 일단 가보면 알게 됩니다. 네. 가보니까 저 독립했을 때 네. 생각이 나는데 했었어요? 돈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왜 한 명 사나 두 명 사나 하나는 밥통은 꼭 하나는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지원을 했었는가를 느끼겠더라고요. 네. 제가- 지희님이에요. 네. 지희님. 저한테도 막 어느 분들이 애 낳을 때 엄청 아프다는데 안 무서우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프면 아프겠죠. 아니 그거를 미리 걱정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누가 네. 임산부인지 네. 모르겠네요. 그냥 모든 일은 그냥 닥쳤을 때 그냥 네.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말씀마다 진리십니다. 그렇구나 하게 되네요. 계속. 네, 곧 교주가 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김수영교. 저 가입하려고요. 저도요. 사랑교라고 하시던데. 사랑교. 네. 좋다. 네. 그럼 우리 계속해서 너무 본격 좋을 것 상담, 네. 다독다독 고민 상담 상담실을 열도록 하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 뭔가 좀 무엇을 좀 하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왜 우리가 잘나야 될까요? 왜 뭘 잘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네. 사실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네.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는 평생 대장장이를 하는 거고 네. 이게 내 꿈인지 아닌지 뭐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최고가 돼야 되고 네. 1등을 해야 되고 막 꿈을 이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꿈이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모든 사람이 꿈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삶에 그냥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만족하면 꿈이 없어도 돼요. 근데 네. 정말 내가 지금이 너무 이 삶이 너무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정말 내가 삶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면
꿈이 있다는 거는 그 연구소에서 말하는 표지처럼 네. 어떤 표지가 돼서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또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꿈은 어떤 직업이고 그 직업에서 우리는 1등을 해야 되고 뭔가를 되게 탁월하게 잘해야 되고 막 그로 인해서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내가 뭐 좀 다 부족한 게 있고 좀 잘난 부분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아 나는 이런 거가 좋아 이런 게 싫어 그냥 이런 정도만 있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그 베스트셀러를 네.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같은 문제로 자존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사고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는 네네.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자체를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자존감이란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네네. 이제 모든 문제가 자존감으로 귀결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나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거는 애초에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조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뭐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다가 일이 안 풀리고 뭐 내가 정말 자꾸 초라할 때는 자존감이 낮아졌다가 맞아요.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그런 외부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아기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대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마 성장 과정에서부터 마치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 사람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신 같은 존재인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점수를 못 받았을 때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그 유기 공포가 20대가 되면 내가 어떤 사회인으로서 뭐 제 역할을 못하면 뭐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을 못 가면 돈을 못 벌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를 잘해서 예뻐해주고 네가 뭐 운동을 잘해서 예뻐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너라는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그냥 네가 내 딸이라서 예뻐 내 아들이라서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부모들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아 맞아.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적이 나의 자존감을 또 결정짓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부모가 자존감 낮은 아이들을 만들죠 보통.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성장 과정이 어찌 됐던 간에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휩쓸리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두 번째로 인생도 저는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운전도 처음에 초보일 때 얼마나 무서워요. 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거 같고 근데 운전도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휘둘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쵸. 당당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운전을 잘하려면 결국 운전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게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내공이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를 하면서 자신감도 좀 쌓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경험 또한 정말 자존감을 높이는데 되게 큰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은 좀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 조사를 전 회사 업무상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평가하는데 그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대 맞아요. 수준이 다른 네.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먹는 포도 주스인데 이 포도 주스에서 기대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잣대가 다 다른데 똑같은 잣대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니까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좀 낮추게 되면은 만족도가 좀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비교하면 무조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 행복의 기준이 되게 되면은 자존감이 나빠질 일은 없거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네. 내가 만약에 뭐 5스타 호텔을 갔다. 그럼 막 자꾸 저도 모르게 트집 잡을 거를 찾고 있어요. 눈치가 있네? 막 이러면서. 아침이 왜 이렇게 네. 부실해? 막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호스텔에서 잤어. 근데 아침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냥 토스트 한 쪽이라도 맞아요. 아침도 주네? 이게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맞아요, 만족도가 맞아요. 훨씬 높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왜냐면은 공부는 이제 전교 1등, 맞아요. 뭐 외모는 다 연예인. 왜냐면 SNS만 보면 다 외모가 연예인급인 거야. 다들 막 남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해외여행 다니고,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다 부자인 것 같아.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분야별로 1%도 안 되는데 네. 자꾸 우리가 그 1%가 되려고 되지 못해서 99%가 불행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 비교의 대상이 남이 아니고 나 자신, 어제의 나 자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내가 좀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는 내가 별거 아닌 거라도 스스로를 자꾸 칭찬해주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는 내가 10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9시 반에 일어났네. 그래서 30분 일찍 일어났네. 역시 훌륭해. 막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고 내가 늘 라면만 먹었는데 오늘은 심지어 사과 한 쪽을 먹었네. 역시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훌륭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과를 꼭 드세요.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어느 순간 상담하는 사람이 네. 되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그 과정이랑 그렇게 뭔가 다 해결해주기 힘든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신데 뭐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그 과정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러게. 고민 그러니까 제가 상담자로서의. 블로그를 2007년부터 썼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당시에 영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에다가 올렸더니 다들 헛소리하지 마라. 뭐 우리 같은 토종이 뭐 비자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영어도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영국 취업을 하냐. 네 같으면 한국 기업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 뭐 채용할 것 같냐. 막 온갖 그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취업이 딱 되고 나서 그래 이제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이메일이 쏟아져 왔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다짜고짜 이력서를 보내서 이력서를 고쳐달라고 자기소개서 고쳐달라 뭐 해달라. 근데 그때는 제가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다 도와드렸어요. 1대1로.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나 어떤 스펙이나 경력이 부족한데 나이는 많은데 영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직무나 회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사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분들도 영국에서 한 단계 낮춰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니까 네, 화가 맞아요. 나서 막 제 1대1로 원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네. 제 방명록에다 욕을 써놓으신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 쉘 콜센터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네가 약을 팔고 다녀? 막 그렇게 욕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뭐랄까 되게 화가 났고 네. 상처도 받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의 진심을 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진짜 영국으로 취업을 시켜드렸어요. 남자분인데 많이 막 포기하려던 분을 자꾸 안 되고 떨어지고 막 그랬던 분 제가 자기소개서까지 다 써서 취업을 시켜드렸는데 막상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막상 와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만 놀고 맨날 영국 현지에 적응 못하고
그 본인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만 놀 거면 내가 왜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그러고 다시 돌아가 버렸었어요. 후회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다. 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결국 하게 되고 네. 자기 그릇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음. 내가 그거를 뭐 일일이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답장을 일체 안 하고 아마 한 이메일을 받는 거를 99%는 답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러고 이제 영감을 주는 걸 해야겠다. 내가 진짜 뭐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다 피워낼 수는 없고 대신에 나는 다양한 씨앗을 갖고 와서 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1년에 꿈의 파노라마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25개국을 여행하면서 365명의 꿈을 인터뷰를 하고 그걸로 SBS 스페셜 다큐 제작하고 책 쓰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러브 파노라마 또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뭔가 점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계속 답장을 안 하고 있으려니까. 그래서 원래는 2015년부터 유튜브에 언니TV라는 채널을 하다가 지금은 네네. 이제 김수영 TV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 저도 이제 내공이 많이 쌓여서 그렇죠. 그런 사실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무작정 돈 빌려달라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무례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막 네.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무한 리필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고 막 상처받고 그랬을 텐데 저도 어쨌든 그동안 내공이 많이 쌓여서 그거를 타인의 감정을 내가 전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방법 하에서 근데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면 그거를 이제 이거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소통의 창구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 사실 진짜 변화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메일도 안 보내요. 다 그냥 책만 보고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행동한 후에 나중에 자기 인생이 정말 변했을 때 찾아와요. 네. 그리고 저랑 친구가 되죠. 음.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분명히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은 제가 제 경험상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막 그러면 제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또 이게요 제가 이런 상황이 또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내 변명을 합리화해달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맞아, 그 맞아. 할까 말까라는 방송에서 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게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남한테 답을 달라고. 네.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수영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쵸.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정말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1년에 맞아요. 뭐 네, 하루에 뭐 한 200개씩 받는데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도 초창기에는 막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미 다 제 글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다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의사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팀만 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진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결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행동을 네. 해도 그게 잘못됐을 때 책임져라 예. 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계속 네, 맞아요. 계속. 다시 반문해. 왜냐하면 네.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야. 네. 예, 그런 거예요. 책임져 주기까지도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변화를 진짜 안 해요.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변화를 진짜 안 네. 합니다. 맞아요. 예. 이제 엄마가 곧 되실 네네. 텐데 음.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 궁금해요. 네네. 네. 일단은 우선순위는 육아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일을 하기는 할 건데 네. 1위는 육아, 네. 2위 뭐 다른 일들 뭐 이런 음. 거를 하기는 할 거고 일단 저는 뭐 해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가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수행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 아이는 분명히 나의 전생의 스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더 큰 왜냐면 솔직히 아이만큼 어른을 성장시키는 존재가 없잖아요. 네. 많이 내 성장했어요, 제가. 한계를 내 한계를 뛰어넘게 네. 하고 인내하게 하는 존재잖아요. 음. 그냥 어떻게 보면 전생의 큰 스승님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음.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번 생에. 와 멋지다. 네. 그래서 이 스승님이 일부러 진상을 부리기도 하고 맹깡을 피우기도 하고 와, 힘들게 하기도 네. 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아까 그 우주에는 큰 뜻이 있다고 얘기했듯이 이 아이가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다 나름의 큰 뜻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네. 스승님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네. 이거를 나의 좁은 소견이 아닌 그 스승님의 큰 뜻을 존중하면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일반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애를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잘 시키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요.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쯤 같이 세계 일주를 한 번만 하고 와. 이제 그때부터는 너 알아서 네가 선택해라.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나는 너의 편이고 너를 지지하겠지만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요. 네. 아이를 되게 어렵게 얻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아니, 막 아주 어렵게 어른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 아이를 갖는 것도 그 예,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예, 예. 아. 근데 저는 뭐 이미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미 마음을 비우고 뭐 음. 아이가 생기면 감사하게 잘 키우고 안 생기면 다른 아이들을 사랑으로 내가 품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또 꿈과 희망을 주셨잖아요. 네. 뭐 그것도 뭐 일종의 육아죠. 네. 지금 남은 꿈 리스트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모험 도전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아, 이제 내 아이 먼저 잘 키우고 네네.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아. 그러니까 저는 결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신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네. 인제 겨우 제가 하고 음. 있는 이제 단계고 야. 이제 내 아이부터 좀 잘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맞지. 내 인생 내 가족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큰일을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아이들 잘 키운 다음에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네. 그쪽 관련된 뭐 아이들을 돕는 다른 일들을 하지 지금도 않을까?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계속 이번 크리스마스 땐 어떤 사람을 도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라톤을 하는 게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 자체가 좀 다른 느낌? 뭐 다르다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을 자꾸 그쵸, 그쵸. 찾게 되고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저보다 훨씬 덜 유명하고 덜 영향력이 있지만 이 뭐라 그러지 그 수완이 되게 사업 수완이 되게 좋아서 막 사람들 컨설팅 해주고 돈 진짜 많이 벌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많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실 맘만 먹으면 막 아까 말한 교주처럼 막 다니면서 네. 뭐 사람들한테 돈 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어쨌든 다행히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힘든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 네. 분들이 또 저를 계속 찾아오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처럼 리스트에 희망 리스트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하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동시에 막 여러 가지를 좀 다 혜택을 주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멘토가 있으세요? 그게 참 이것도 예전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멘토의 존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만났던 진짜 뭐 아까 그 프로젝트 특히 러브 파노라마, 드림 파노라마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진짜 무슨 뭐 살인자도 있었고 막 성직자도 있었고 정신대 할머니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탈북자도 있고. 근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정말 다 배울 게 있고 감동이고 네. 하나의 대하 드라마이고 정말 모든 삶에서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생각했던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네. 같았어요, 제가.
그 뒤에 보통 이제 그 멘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 멘토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하고 다른 삶을 보통 사세요. 근데 계속 이제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싶으신 거죠. 근데 김수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주가 멘토고 삶이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감사하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막 논란이 되고 맞아요. 한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맞아요. 이슈 네. 막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도 저는 충분히 반면교사를 삼을 게 있고 네. 왜 저 사람이 나쁘다 비난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 그 사람의 심정이 이래서 이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배우는 게 다 있어요. 예. 맞아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솔직히 다른 것들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답변하다가 더 공부가 많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오히려 저희 질문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네.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출판사도 네네. 겸하시는 예, 거고 마음스파도 이렇게 책 계속 내시고 예. 계신데 다음 책은 어떤 책 계획하고 계신지 일단은 궁금해요. 소설을 한번 사실 소설을 제가 시놉시스를 여러 개 썼는데 아직은 제대로 발전시켜 본 적이 없어서 네. 지금 일단 아까 파울로 코엘료는 2주 만에 썼다고 했는데 네. 채널링을 일단 배우셔야 되는 건가요? 채널링? 그럴 것 같아. 채널링을 받던지 근데 꿈을 모르겠어요. 많이 꾸셔야겠어요. 네. 잠을 좀 많이 주무세요. 일단 뭐 음. 그거는 이제 저는 그냥 이게 막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 같으면 어떤 테마를 잡고 몇 월까지 써야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소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려고요. 이렇게 내가 그쵸. 써지면 써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음. 할 것 같고 이제 이 드림 레시피 자기계발서가 제가 2014년에 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절판을 시키고 좀 이 김수영 TV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좀 반영을 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좀 다시 재탄생을 시킬 게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내년 초 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를 또 내년 여름에 제 출판사에서 재출간을 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대됩니다. 진짜 읽으면 굉장히 저는 김수영님의 이름만 알고 사실 막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읽으면서 이래서 김수영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그 속상한 거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마냥 따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똑똑하다기보다 네네. 그게 아니라 저는 누구나 다들 사람마다 아까 말한 자아의 신화가 있고 자기만의 표지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려면 결국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아는 건데 이거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체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머리가 좋아서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경험으로 많이 해결을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 연금술사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게 금이 아닌 것들을 금으로 만드는 것들인데 결국은 체질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납을 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돈을 벌어서 금을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조금 여러 가지 좀 노하우들을 어떻게 경험치들을 나눠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아의 신화를 이루려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연금술을 내 자신의 그런 생각에 대한 연금술을 좀 펼쳐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작은 생각이 드네요. 것부터 바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힘든 분들한테 제가 마음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은 다 그거를 알아듣고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아직 그 패배주의, 비관주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에 반박을 해요. 제 유튜브에도 악플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쉽지? 뭐 현실을 모르네? 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금수저 아니면 그런 거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가장 바꾸기 힘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닌데 해보면 네. 되는데 한 번만 해보면은 된다는 걸 알 텐데 아 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스스로를 가두는 걸까 안타깝죠. 맞아요. 김수영 씨랑 제가 또래예요. 동갑? 네, 저희가 한 살 더 많은데 네네. 이제 저는 내년에 4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김수영 씨가 생각하는 어떤 중년의 나이? 중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은 부록을 앞두고. 요즘은 40이 중년이 아닌데 예전에 30즈음에 네, 30즈음에 말하자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 어떤 중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하여간 부록즈음에 네, 그런 이제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네. 대한 생각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중년이 된다 생각은 아예 못 해봤고 아니, 진짜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아직도 20대 같고 마음은 20대인데 물론 몸은 얼굴도 예전 지금 20대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나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는 74살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했던 일본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66살인가부터 사진을 배우기 시작해서 사진 전시회. 네, 그 전에 정말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던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카메라를 찍을 때마다 그 순간에 집중해서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회가 많지만 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 나는 지금 수영 씨랑도 수영 씨가 어쩌면 내 카메라의 앵글에 들어올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영 씨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멋지다. 그런 삶이 진짜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네. 나이를 먹으면 더 도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용기가 많으신 분이네요. 근데 확실히 저는 어. 20대 때보단 지금이 더 좋아요. 30대가 더 좋고 네. 20 물론 20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음. 혼란과 방황과 삽질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굳이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산티아고 같네요. 네, 지금이 좋아요. 네. 20대에 이제 꼭 네. 세 가지 해볼 것에 대한 조언도 네, 네.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30 약간 김수영 TV 리뷰 같아요. 그런 것도 해주셨는데 네. 공감 그러면- 구독 부탁합니다. 그거는 네. 마지막 멘트로 아껴두고 네. 30대들을 위한 그런 아.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랑해보는 거 사랑이라는 게 뭐 꼭 20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20대는 연애를 많이 하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30대는 진짜 사랑을 진짜 사랑.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꼭 아까 말했지만 남녀간의 사랑이 필요가 없고 네네. 그거는 어떤 조카 사랑? 어떤 우주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음. 사랑, 신에 아. 대한 사랑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아들여보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고 네. 20대는 꿈을 찾는 시기라면 네. 30대는 정말 꿈을 도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워보는 것도 정말 귀한 경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걸 해야 되지는 않고 정말 네. 내가 원하고 네.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두 음. 가지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아이를 낳고 키워보는 게 정말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데 네. 가장 신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진짜 네. 신 창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결국 죽고 나면 음.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뭐 얼마나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진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겨봤자 진짜 아주 소수의 천재들을 제외하면 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냥 몇 년만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잊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생각엔 김수영 씨는 좀 더 많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네 명한테도 기억이 될 거고요. 네. 네, 여기까지 벌써 우리 방송 시간이 네. 많이 흘러서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어. 있으시면
아니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제 네. 다독다독 너무 저도 잘 듣고 있는데 너무 네. 좋은 음. 팟캐스트인 것 같아서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고 또 뭐 혹시나 더 있으면 제 유튜브 그 김수영 TV 채널로 오시면 소통할 네. 수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상담 사연 좀 올리고 그래 봐요. 저는 진짜 바라는 네. 게 있다면 우리 김수영님의 순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기 정말 네. 건강하게 잘 낳으셨으면 그럼 또 좋겠습니다. 김수영 TV를 통해서 또 육아 과정도 저희가 또 볼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나와보고 네. 네. 마무리하시죠. 네, 네. 여기까지 저희 다독다독 김수영님과 함께한 연금술사였고요. 진짜 연금수사 같은 방송이었네요. 네, 온 우주가 저희를 네. 축복하는 방송이었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홍춘웅님과 함께 총균세 책을 네.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김수영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